어디 가나 인물 좋은 사람들은 인기가 좋더라고요. 아무리 잘생겨도 그 사람이 밥맛 없으면 정말 끝이거든요. 막상 우리가 새롭게 낯선 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일 때 가장 매력을 느끼나 봤더니 감탄을 할 때 그렇더라는 거죠. Amazing. 기꺼이 감탄사를 날려주는 그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중년기에 가장 매력적인 자기를 보여주는 사람, 매력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 가장 인생도 기쁘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년기에 감탄을 한다는 건 관대한 것이다. 그리고 유쾌한 것이다. 기꺼운 것이다. 거기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과 거기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언어 표현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라 제가 볼 땐 저를 향해 감탄하는 분이 있다면 제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중년기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역시 잘생긴 사람이죠. 어디 가나 인물 좋은 사람들은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잘생겨도 그 사람이 밥맛 없으면 정말 끝이거든요. 인격적인 만남이 중년기, 특별히 인생이 무르익을 땐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중에서도 인격적인 이 성숙과 무르익음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오래 사귀어봤더니 인격이 좋더라. 이건 오래 사귈 때의 전제이고요. 막상 우리가 새롭게 낯선 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일 때 가장 매력을 느끼나 봤더니 감탄을 할 때 그렇더라는 거죠. Amazing.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 공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나의 존재를 감탄해 주잖아요. 와, 이와 같은 축복이 어디 있을까? 이와 같은 탄성이 나오는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감탄을 하는 그 사람, 나를 향해 기꺼이 감탄사를 날려주는 그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중년기에 가장 매력적인 자기를 보여주는 사람, 매력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 가장 인생도 기쁘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충분히 자기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듯이 바깥으로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표현력도 있어야 되죠. 상대방이 감탄할 만한 주제를 찾아내는 능력도 있어야 되죠. 거기에 상대방에 대해서 기쁜 호감에 대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중년기에 감탄을 한다는 건 관대한 것이다. 그리고 유쾌한 것이다. 기꺼운 것이다. 거기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과 거기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언어 표현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라 제가 볼 땐 저를 향해 감탄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은 제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우리가 유머라고 하는 거 너무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가장 인기 있냐? 유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나는 정말 뻣뻣하고도 뻣뻣하고도 뻣뻣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머도 어쩌면 전 능력이라고 봅니다. 타고나게 유쾌한 사람이 있고 그 유쾌함에 언어 지능까지 얹어져 있다면 이 사람은 유머 지능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유쾌 지능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유머를 잘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몇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머를 구사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도 주목받고 싶고 우리도 유쾌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고 때론 유쾌함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유쾌의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유쾌 지능의 핵심은 내가 누군가를 막 재밌게 한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다른 사람이 유쾌함을 보여줬을 때 기꺼이 반응하는 능력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내가 막 하하하하 껄껄껄껄 잘 웃고 그다음에 그 유머가 어느 지점에서 웃어야 될지 딱 캐치를 해내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은 유쾌 지능이 있고 유머 지능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웃는 거 나 원래 잘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있을 동안에 내 유머를 좀 어떻게 좀 괜찮은 유머가 시의적절하게 딱 그 지점에 맞도록 아주 맛깔나게 좀 유머를 하고 싶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가장 첫 번째, 유머를 잘하는 사람을 먼저 관찰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유머를 하지? 어느 지점에 유머를 하지? 어떤 대상으로 이런 유머를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 중에서도 참 재밌었다. 이건 나도 웃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정말 잘 웃게 되더라 라고 하는 유머를 몇 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 기억했다면 그 다음 혼자 한번 해봐야 돼. 딱 해봤는데 중요한 거 유머의 핵심 뭔지 아시죠?
나는 안 웃고 너는 웃겨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자주 하고 내 입에 있게 되고 내 혀에 자연스러워지면 그때는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이걸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혼자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상상도 쫙 해봐요. 그리고 혀로도 나 혼자 거울 앞에 딱 서봐서 해봐. 이 시뮬레이션 할 때 어떻게, 손은 또 어떻게 할까? 또 눈빛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대중에게 갑자기 할 수는 없죠. 가까운 사람들. 왜? 실패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번 슬쩍 건네보는 거죠. 친구에게, 가족에게, 애들에게 한번 딱 던져봐요. 웃어? 성공이에요. 그 다음번에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는 거죠. 어쩜 이렇게 유머를 잘해? 아우, 진짜 쟤 너무 웃겨. 이런 얘기 듣는 거거든요. 동기까지 보여야 되겠다. 심리학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관찰학습이라고 불러요. 관찰하고, 기억하고,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동기가 또 생겨나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학습, 곧 좋은 것을 배워서 쓰고 그것을 내가 활용하고 기쁨까지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때 주변에서 좀 도와주면 좋아요. 누가 어떻게 나 너 진짜 재미없는 줄 알았더니 잘한다. 그 유머 괜찮다. 옆에서 으쌰으쌰 또 같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또 딱 높아집니다. 관찰학습 하시고요. 자기 효능감까지 갖게 된다면 우리는 최고의 개그맨. 우린 그럴 때 기본적으로 몇 가지 특징을 갖게 되죠. 하나, 정서적으로 쫙 올라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도파민이 팍 터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인지적으로 나의 경험치가 향상되면서 동시에 이 말의 유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인지의 에너지가 확 올라가게 되죠. 거기다 우리가 유머는 물론 유튜브 보면서 혼자 웃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면서 그 사이에 웃음이 터져나오는 경험이 훨씬 더 많거든요. 관계 지수도 굉장히 올라가겠다. 이런 요소들이 뭘 이야기하는가? 되게 도파민 먼저 알게 되죠. 세로토닌이라는 것도 증가하게 되죠. 거기가 우리가 함께 마치 서로를 어루만지듯이 이런 관계를 하게 되면 옥시토신이라는 것도 같이 분비가 되거든요. 이게 다 어떤 호르몬인가? 우리를 증진시키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동시에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면서 나의 환경, 곧 정신 환경과 육체 환경을 같이 증진시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내 몸이 웃으면서 박장대소 그 손을 치기도 하고요. 또 웃을 때 어떻게 껄껄껄껄 어깨가 같이 움직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잔 운동이 일어나는 거라서 이게 내 마음의 근육과 동시에 내 몸의 유쾌함을 또 담아내게 돼서 내 면역력까지 증가시키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유머는 단순한 웃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의 긍정성과 내 생의 기쁨과 내 생의 면역력까지 플러스 시키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죠.